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 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396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주제는요.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VAR입니다. 요즘 이슈들이 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VAR은 올 시즌 내내 이슈가 많잖아요. 네. 특히 EPL에서 조금 특히 더 많은 것 같고 뭐 EPL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VAR의 효용성이라든가 장점 단점에 관해서는 지금 꾸준히 계속 논쟁이 있기는 있어요. 굳이 EPL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 최악은 뭐냐, 이거는 전에 K리그에서도 좀 나온 겁니다만 VAR을 해놓고도 결과가 어이없는 판정이 나올 때 그건 그렇죠. 진짜 최악이거든요. VAR이 사실 그런 거 줄이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VAR을 했는데 그냥 육안으로 하는 거 이상의 아주 어이없는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건 진짜 시간 낭비에다가 나중에 그냥 팬들의 그냥 분노 게이지를 그냥 여기까지 올려놓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VAR을 저런 상황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주심이 그걸 묵살하고 그냥 안 하고 지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또 결과적으로 또 오심이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반론 가운데는 여전히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VAR이 이제 양성화된 이후부터는 골 세레모니를 결정적인 순간에 보는 게 좀 너무 좀 힘들어지지 않았냐. 네. 골 세레모니라는 게 관중들이라든가 뭐 시청자들도 만끽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환희 아닙니까? 그럼요. 게다가 축구라는 종목은 종목 자체가 득점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득점이 뜨문뜨문 나오는데 그 종목에서 그 순간을 만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K리그도 이것도 뭐 해당이 되지만 추가 시간이 이제 또 너무 길어져요. 맞아요. 요즘 유럽 빅리그들도 막 추가 시간이 6분, 7분 막 그게 결국은 이제 VAR이 또 야기하는 그런 건데, 축구 경기 시간을 사실은 최대한 조금 이렇게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 축구의 트렌드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패스도 이제는 골키퍼가 바로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까지 킥을 안 해도 거기서부터 인플레이가 되는 그 룰도 개정이 됐고, 네. 그리고 선수 교체할 때도 사실은 아무 터치라인으로 나가서 교체를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원래 하는 건데, 시간 단축을 다른 부분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VAR은 오히려 지금 시간을 막 늘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축구라는 종목의 어떤 템포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게 좀 역행하는 것도 분명히 여전히 좀 있어 보인다. 뭐 등등등등. 그리고 또 EPL에서 벌어지는 또 여러 가지 또 특유한 문제들까지 해서 VAR에 대한 찬반론은 여전히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가장 극명하게 지금 VAR이 파란을 일으키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저 EPL 또 해설위원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아니, 지금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하시면서 VAR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슈들을 많이 직접 경험을 하시잖아요. 저는 아무리 첫 시즌이지만 시행착오를 이런 식으로 코미디스럽게 하는 거는 진짜 눈 뜨고 못 볼 지경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만큼 VAR의 취지는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네, VAR이 레프리예요. 어시스턴트 레프리예요. 비디오 부심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그 취지는 좋죠. 최종 권한을 주심이 갖고 있고 레프리가 갖고 있고, 어시스턴트 레프리가 비디오로 도와줘서 정확한 판정을 하려고 그러고 공정한 판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들에 대한 불신도 없애가면서 공정한 판정을 하려는 취지. 좋죠.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전 세계에서 VAR을 제일 못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오히려 VAR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토트넘 맨체스터 시티전, 네, 그 경기만 봐도 갑자기 막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2분 있다가 VAR실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가 봐요. 다시 중간에 말여. 2분 지났어요. 어쩌? 되돌리고 PK로 거기서 무리뉴 감독이 실성한 듯이 웃고, 저는 경기 끝나고 뒤늦게 확인하다가 또 발견을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요리스 키퍼가 PK를 막았어요. 네, 근데 리바운드 된 상황이 스털링이 들어가다가 다이빙 동작으로 선언이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슈팅을 할 때 슈팅할 때 발 떨어졌더군요. 요리스 키퍼는 그건 또 못 봐요. 네. VAR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네,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는 뭐 업사이드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적으로도 오히려 지체된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고, 네. 네. 예를 들면은 온필드 리뷰를
퇴장 상황이나 페널티킥 상황, 그러니까 주심의 견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온필드 리뷰를 좀 해라라고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여전히 안 해요. 이거 듣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하는 시간에 저 같으면 뛰어가서 보고 오겠어. 네,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빨리 보고 오겠어요. 아니면은 뭐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도 접는 것도 나오고 화면도 삼성에서 난 스폰이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꺼내서 딱 뭐 이렇게 봐서 멋있게. 거기서 봐라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어시스턴트 레프리가 주심인지 레프리가 주심인지 누가 주심인지를 모르겠어요. 무리뉴 감독이 최근에 저 약간 비꼰 얘기가 그거잖아요.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에서 어시스턴트 단어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비디오 레프리 아니냐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 권한을 가진 주심의 견해가 들어가야 되는 퇴장 상황이나 페널티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은 직접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필드 리뷰도 없어요. 그냥 이거 듣고 그래? 그리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삑 BK.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취지 VAR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문제는 정확한 판정과 함께 공정한 판정을 하려고 했던 VAR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의 권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느냐. 그냥 마치 주심을 허수아비처럼 받아들여서 판정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VAR실이 어떻게 보면 불신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상황 많거든요. 네, 규정상. 네.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몸싸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 체계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 체계. 그 부분도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기다려봐 이게 아니고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서 그런 행동 지침을 확실하게 규범화시켜서 주심들이 그거를 의무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하게끔 하는 방법. 그리고 옵사이드 같은 경우도 저는 웃긴 게 보통 다른 종목들 배구나 뭐 이런 부분도 라인 나가고 이러는 것들 저기 특수장비 업체에서 고속 카메라를 씁니다. 대여해가지고 그게 적게는 300, 400 프레임 초당 프레임부터 많게는 뭐 한 6, 700 프레임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현재 우리 지구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기술, 지구인이. 카메라 기술의 한계에 딱 맞춰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를 보여주던지 그래야 나노미터로 했을 때 팬들이 좋아 뭐 여기까지 했으면 뭐 오케이. 역시 아주 미세한 그런 옵사이드 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네네. VAR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이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 많은데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프리미어리그는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또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수혜를 받는 팀이 생긴다고. 매주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이 팀이 이제 VAR로 이제 판정이 바뀌잖아요. 뭐 페널티가 아니었던 게 페널티가 된다든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이 팀이 얼마의 포인트를 더 벌었다. 그거를 시즌 1라운드 때부터 쭉 누적으로 그것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 웹페이지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누적이 된 걸 보면 어떤 팀이 조금 그렇죠. 승점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팀은 승점을 매우 잃은 팀도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제가 팀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근데 VAR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애초부터 좀 낮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줄여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인간의 눈으로 이제 하니까 막 오심 일어나고 심지어 슈마커 골키퍼가 저 바티스통 선수 이빨을 부러뜨렸는데도 그게 퇴장 처리가 안 되고 골킥이 되고 마라도나는 손으로 넣었는데도 막 그게 다 골 처리가 되고 막 별의별 일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VAR이라는 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VAR이 저는 절대 지금 포기되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VAR 강력한 VAR 존치론자거든요. 분명 순기능이 있죠.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심판들 주심 부심을 왜 욕했어요? VAR 나오기 전에. 지금은 어쨌든 방송 시대 아닙니까? 방송이 보여주는 거를 인간 주부심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VAR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 기술은 점점 올라가는데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주심 부심이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막 축구 역사가 바뀌어요. 방송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이 시대에 VAR이 없으면 심판은 점점
악의 무리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수는 안 나올 수가 없고 그게 중요한 길목에서의 실수면 더더욱 그게 축구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돼버리고 이제는 그래서 VAR을 다시 뭐 폐기한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방송 되죠.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이 어쨌든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또 오차는 이게 정말 그 사람이 뭐 음모라든가 뭐 매수가 된 게 아니냐는 그건 경찰이 조사할 몫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는 우리가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VAR이 전혀 없을 때는 특히 라리가가 또 부심 옵사이드 좀 잘못 보는 걸로 과거에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라리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TV 느린 화면으로 보면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온사이드 옵사이드를 틀리게 보는 거예요. 깃발을 틀리게 들어요. 그럼 또 주심은 또 따라하고. 그래서 또 아쉽고 정말 열불나고 이런 장면들이 아마 라리가 팬들도 경험이 많으실 텐데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이만큼의 오차는 이젠 벌어지지 않아. 결국은 그 오차는 요만큼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그냥 온사이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걸 뭘 어차피 정확하게 잡지도 못하면서 선을 그어가지고 저걸 옵사이드를 만드냐? 멋지게 들어간 골인데. 그런 감정적으로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한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옵사이드도 그냥 골 선언해 버렸으면 그냥 끝나요. 그게 그 축구 역사가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우승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데 뭐라고 넘어갔어요? 야, 주심도 인간이고 저 판정도 경기의 일부다 라는 말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 줘야 돼. 어쩔 수 없는 건데 VAR을 조작하는 VAR실에 있는 자들도 결국은 인간이고 인간이다. 저거는 인간의 눈과 손으로 할 수 있는 어차피 그건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오차는 경기의 일부다 라고 넘어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저도 우스꽝스럽고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VAR 없는 예전 시대처럼 다시 돌이킬 거냐?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방송 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VAR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VAR이 있음으로써 예전처럼 어이없는 실수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VAR이라는 게 신의 영역에 다다른 거라서 오심을 제로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거는 VAR에 대한 애초에 기대치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VAR에 대한 기대치를 일단 낮춰라. 여기도 인간이 들어가는 영역이고 장 의원님 말씀처럼 기술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리그별 대회별로 다 기술이 또 다르잖아요. K리그의 기술, 뭐 라리가의 기술, EPL의 기술, 챔피언스 리그의 기술, 월드컵의 기술 다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하나의 규격으로 일반화도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에 또 투입되는 사람들은 또 뭐 경기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건 오차가 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예전 개념의 이것도 경기의 일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냐. 근데 지금 VAR이 코믹한 개그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EPL 같은 경우에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알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기계까지 동원해서 하는데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더 좀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웃기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VAR 하는 세상이 VAR 안 했던 세상보다는 낫다. 좋은 세상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시즌 시행착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시키냐가 제 얘기의 골자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와 납득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 VAR을 운영하는 측면이죠. 운영을 시켜야 팬들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는, 네, 논란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결국은 FIFA가 좀 나서야죠. 그러니까 VAR은 시대의 아까도 뭐 흐름이고 얘기했지만.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FIFA가 그 VAR을 어떤 식으로 시행하라는 그 규범은 그건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다른 룰이 더 디테일화되듯이 그것도 조금 더 디테일화돼서 요런 정도는 다 지키면서 VAR을 운영해라. 뭔가 그런 게 앞으로는 더 강화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어쨌든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굉장히 신기한 건 인간은 그 기술을 보완해 나간다는 겁니다. 더 발전된 VAR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어쨌든 VAR 하면은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세네갈전. 그것 때문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가지 두 분 얼굴을 처음 뵀던 게 K리그 VAR 도입할 때 교육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대로 인사했던 게 그 날이었어요. 아, 얼굴 본 거는 그날이 첫날이 절대 아니죠. 아니 그쵸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안녕하세요 말하는 거는 뭐 그날이 아니었지만 뭔가 두 분과 뭔가 친밀하게 인사도 나누고 좀 같이 앉아 있었던 적이 처음이라서 저는 VAR 얘기하면 좀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두 분에게 굉장히 저는 애정이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동조하지는 않으시네요. 네. 아, 저는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자, 정승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지희 장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인사드릴게요. 근데 너무 뜬금없이 끝내지 않았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 지금?